Wake up in the morning 어느 아침 일어나서 생각을 했죠. 재밌는 더빙이 보고 싶다고. I don't wanna know 좀 컨텐츠 걱정할 거 없어. 장비 주니까 장비주에 별이 다 뒤진 밤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별이 다라닥다. 난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다가 쓴 편지에 적힌 그녀의 이름은 구준엽. 12화로 돌아온 여러분들의 암요맨 장삐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정말 죄송한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진짜로 딱콩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진짜로? 아니 딱콩이가 귀엽긴 한데 너무 좀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부르는 것도 좀 애매해요. 존칭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존칭을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딱콩이님들. 뭔가 어색해. 안녕하세요 삐청자님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눈 감고 상상해보세요. 님들이 수업이나 강의가 끝났어. 그래서 이제 앉아서 책 정리를 하고 있어. 근데 저 앞에서 Wake up in the morning 어느 아침 일어나서 이 노래가 딱 들리는 거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 팔목을 잡고 확 돌렸어. 님 쪽으로. 그 다음 대사입니다. 1번 너도 딱콩이야? 2번 너도 삐청자야? 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둘 다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뭐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 맴대로 할 거였으면 투표를 왜 했겠습니까? 애초에 깔끔하게 결과 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게스트가 있었어요.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꽤 계셨을 텐데 게스트는 설레임 에디션의 지라라님이셨습니다. 거의 반 정도 녹음을 같이 진행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는 거야. 텐션 차이가 너무 심해. 나는 안녕하세요 이런데 지라라님은 안녕하세요 해버리니까 이건 도저히 자기 전에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2의 꽃핀이 되기 싫다면서 자진하차하셨습니다. 꽃핀이가 또 외롭긴 하겠지만 뭐 별 수 있겠습니까? 평생 혼자 진행하다가 죽을 팔자네요. 보고 싶다 스타가. 자, 오늘 사연 주제 뭐였죠? 뭘 물어보고 앉았습니까? 당연히 수능이죠. 수능 보기 전 마지막 별디밤. 끝나지 않길 바라시겠지만 야속하게도 벌써 첫 번째 사연을 읽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광고 하나 듣고 첫 번째 사연 외롭고 고독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따콩! 안녕하세요 삐쭈님. 밤에 별디밤 듣다가 갑자기 수능이란 단어가 나와서 온몸이 뜨거워지고 식은땀이 났던 재수생입니다. 삐쭈님, 전 정말 작년에 수능날을 생각하면 잠도 안 와요. 막 땀이 나고 너무 긴장돼요. 그래서 별디밤 시청자 수험생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능장 갈 때까지만 해도 나 고3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도 안 떨려서 뭐야 긴장 하나도 안 되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국어 시작종 치자마자 갑자기 손에 모터 단 것 마냥 달달달달달달 떨린다는 거. 개공감.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친구들도 국어 시작하자마자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국어 때 손에 모터 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케바케인데 전날 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자야 하는 게 제가 잠이 안 와서 밤새고 수능을 봤습니다. 뇌가 과부하 걸려서 뜨거워져요. 문제 풀 때 눈이 돌아갑니다 진짜. 꼭 전날 뜨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따순 우유 마시고 따순 침대에서 최소 4시간 이상 자기. 그리고 문제 풀 때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문제가 어렵다 하면 다른 애들 쭉쭉 풀고 있을 텐데 나 혼자 이 문제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100% 들 텐데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혔으니까 다른 애들도 당연히 여기서 막혔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심호흡 한번 쭉 하시고 풀면은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정말 수능이 인생에서 중대하고 막중하고 못 보면 인생 끝 이런 식으로 너무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는 애들은 꼭 실력만큼 못 보고 편안하게 될 대로 되라 하는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반응 보니까 삐청자가 될 것 같은데 딱콩이 됐습니다. 수험생 삐청자들 수능 끝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별디밤 듣자.
수능 대박, 별디밤 대박, 통일 대박. 장삐쭈님 사랑해요. 결혼해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 바퀴벌레 들고 찾아갈게요. 고소할 겁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 국어 시작하자마자 손 떨리는 거 개공감이죠. 네.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아주 그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꿀팁들을 잘 적어주셨네요. 저도 정시 파이터였는데 제가 수능 볼 때 하필이면 신종플루가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또 그걸 다 걸린 거야, 재수없게. 그래서 신종플루 걸린 애들만 따로 격리돼서 수능을 봤습니다. 여기저기서 켈록켈록거리는데 아주 그냥 거의 뭐 기침으로 3도 화음을 쌓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망했다. 핑계거리 개이득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광고 하나 듣고 두 번째 사연은 재수생이 아니라 삼수생이 보내주는 응원 메시지입니다. 의도하진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네요. 광고 듣고 오시죠. 끽! 안녕하세요, 삐쭈님. 별디밤 잘 듣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이번 사연 주제가 수능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삼수생이라 메일 보내봅니다. 수능 조언, 꿀팁 같은 걸 쓸까 하다가 그런 건 각종 매체나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쓰지 않고 이 시기에 많이 긴장하고 떨고 있을 수험생들을 위해서 편지 한 통 쓰겠습니다. 꼭 부디 채택돼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2.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안녕 얘들아. 올해가 막 시작돼서 공부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능이 다가왔네. 이 시기가 되면 너희들 많이 떨리고 책도 눈에 안 들어올 거야. 물론 나도 그래. 그렇지만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부디 남은 기간 멋지게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수험생이 아니라 역할에 충실한 네가 아니라 감정에 충실할 수 있는 네가 되길 바래. 이젠 입시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지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 스스로를 더 작은 곳에 올가매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보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낭만이 넘치길 바래. 끝없이 쏟아지는 책들과 숨이 턱턱 막히는 계획들, 그리고 남은 시간과 노력했던 과정들을 의심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불안하고 막연한 마음에 혼자 눈물 흘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그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분명 너희들은 너희를 응원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길고 험난한 싸움에서 해피엔딩을 이뤄낼 거라 믿어.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우리 처음 만났지만 앞으로 너희의 삶을 응원할게. 어디서 무얼 하든 부디 아프지 말고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렴. 건강하고 늘 그래왔듯 축복이 예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잘 지내. 2017 수능을 준비하는 삼수생 형이 라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생판 남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왔던 교회 형처럼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응원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네요. 어떻게 보면 작성자분도 그 누구보다 응원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성자분은 또 저희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하셔서 원하는 대학 꼭 가시길 별디밤과 따콩이들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훈훈한 응원 메시지까지 읽어봤고요. 세 번째 사연은 사연을 읽다가 제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연이나 고민을 읽다 보면은 절절한 글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눈물을 흘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사연을 읽을 때 굉장히 몰입해서 읽는 스타일이에요.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감수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광고 하나 듣고 세 번째 사연 차분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빠라락! 안녕하세요, 장삐쭈님. 더빙 영상과 라디오 잘 듣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오랫동안 유튜브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오늘 보니까 영상이 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번 주제가 수능이라는 사실을 듣고 저는 상당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수능 에피소드는 웃기거나 화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두절미하고 저는 이 에피소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채택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긴 이야기 꼭 들어주세요. 저는 재작년에 수능을 본 21살입니다. 2014년의 수능은 단순히 12년 동안 배운 것을 풀어내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 엄마 때문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암이라는 병과 싸우셨습니다. 저는 커오면서 그런 엄마를 정말 존경했고 무조건 엄마가 못된 병마를 이겨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2013년 가을
언니가 수능을 볼 때 대학 고민도 같이 해주시고 도시락도 직접 싸주시는 엄마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내년에 그러겠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2014년 제가 고3일 때 엄마는 더 이상 진행할 치료 방법이 없었고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엄마는 애써 웃음을 지으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을 약 한 달 남겨놓고 학교가 끝나면 시외버스를 타고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가서 엄마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아빠도 출퇴근마다 병원을 들르시면서 아주 힘들게 회사를 다니셨어요. 그래도 엄마는 그곳에서 제일 젊었고 제일 예뻤어요. 왜냐면 그곳은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삐쭈님, 제가 제일 슬펐던 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생각이 깊고 현명하고 눈동자가 예뻤던 우리 엄마가 점점 혼자 걷지도 못하고 그 예쁜 눈동자에서 총기가 사라져가고 저를 쳐다보는 건지도 모를 만큼 사시가 되어가는 엄마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그 저주스러운 암덩어리가 우리 엄마 머리까지 파고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암이 너무너무너무 싫었어요. 뜬금없지만 그래서 임성한 작가도 싫어합니다. 엄마가 집에 안 계시니까 밥도 저희가 알아서 챙겨 먹고 물론 컨디션 조절이나 마인드 컨트롤도 저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랬던 수능날 도시락도 제 손으로 직접 쌌고요. 그렇게 반찬이 초라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하필 그날이 마법에 걸리는 날이어서 속이 안 좋아서 도시락은 손도 못 댔습니다. 그냥저냥 시험을 치고 나온 저를 반긴 건 아빠셨어요. 잘 봤냐고 물으셔서 그럭저럭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엄마에게 간 저는 이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수능 잘 본 것 같아. 잘했지? 사실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엄마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미소를 지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국립대만 들어가도 훨훨 날 것 같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저 국립대 합격하고 재학 중이에요. 근데요, 그 사실을 알면 제일 기뻐할 엄마는 그해 겨울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나 합격하는 거 듣고 가면 어디 덧나나? 이렇게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엄마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슬펐습니다. 이야기가 너무너무 길어졌네요. 그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에게 수능은 첫눈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떠나던 그날은 첫눈이 오는 날이었고 수능이 끝난 학생들이 한창 행복해할 어느 순간이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그날이 다 끝났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겠지만 저에겐 죽어가는 소중한 일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웃으면서 집으로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참 씁쓸하더군요. 매년 수능날이 다가오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마음 아프고 울고 싶고 그래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그렇겠죠. 아마 엄마께서도 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많이 마음에 걸리고 미안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를 원망해서 너무 죄송하고 저 이렇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존경하고 아름답고 가장 힘센 사람이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3 학생분들도 다른 누군가의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자신도 모르게 퉁명스럽고 뾰족한 말을 뱉었다면 늦기 전에 꼭꼭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표현의 방식이 각자 다른 것일 뿐 우리를 사랑하는 건 똑같으니까요. 저는 평생 엄마에게 더 잘하지 못한 걸 후회하며 살 것 같아요. 어제도 보고 싶었고 오늘도 보고 싶고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서 읽기 싫으셨겠다. 아무튼 장삐쭈님 영상들 계속 잘 보겠습니다. 곧 겨울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뿅.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참 가슴이 참 미어지는데 이별이란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참 사람은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자연의 이치인데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한테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아직 섣불리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괜히 밝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슬프게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번 기회로 슬픈 감정들을 좀이라도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중한 걸 잊고 지내는 게 부모님이라는 존재인 것 같아요. 별디밤이 끝나면 밖에 계신 혹은 멀리 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어서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좋으니까 날 추운데 몸 괜찮냐는 안부 전화 한 통쯤은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준비된 사연과 응원글은 모두 읽어봤고요. 수능 전 마지막 별디밤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뭔가 좀 실감이 나시나요? 수능에 대한, 대학에 대한 말들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제가 한마디 하자면은 망한다고 뭐 인생 쫑나지 않습니다. 잘 본다고 인생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장삐 주는 고졸이라는 거. 예. 인생은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 슬로건은 굉장히 짧고 굵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거든요. 제가 실패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면 신기하게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요. 일종의 좀 자기 최면인지는 몰라도 혹시 되는 대로 살자,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거 신념이랍시고 사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예, 찔리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신념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은 아주 그냥 재미와 꿀팁과 감동이 넘쳤던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 따콩이들 잘 보든 못 보든 메일 하세요. 같이 축하해 주던가 위로해 주던가 할 테니까.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장삐쭈는 이만 끄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끝나고 뵙죠. 아, 빠라라! 걱정할 거 없어 장삐쭈니까 장삐쭈의 별이 다 뒤진 밤에